1990년 미국 플로리다 한 남성이 고속도로 옆에서 총에 맞은 채 발견되었고 그 후 1년 동안 비슷한 방식으로 6명의 남성이 잇따라 살해됩니다. 단 1년 만에 7명의 남성을 살해하며 여성 최초의 연쇄살인범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 사람. 피해자들과는 어떠한 연관성도 없었고 범행 지역은 광범위했으며 경찰은 이 사건을 고속도로 살인사건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범인의 정체가 밝혀졌을 때 미국 전역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에일린 캐롤 워노스. 그녀의 삶은 이후 몬스터라는 영화로 만들어져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오늘은 영화가 아닌 그녀의 실제 이야기로 돌아가 에일린 워노스의 어린 시절부터 그녀가 몬스터로 불리기까지 그 충격적인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콘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1989년 12월 1일 플로리다주 데이턴비치 근처의 한 고속도로에서 51세 리처드 말로리가 총에 맞아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머리와 몸통에 치명적인 총상을 입은 상태였죠. 당시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 강도 살인으로 추정했지만 불과 몇 달 뒤 비슷한 방식의 살인이 연이어 발생하게 됩니다. 1990년 5월부터 11월 사이 플로리다 전역의 고속도로 주변에서 총 6명의 남성이 차례로 살해되는 사건이 이어졌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여행자나 운전자들이었고 공통점이라고는 고속도로에서 낯선 여성을 차에 태운 뒤 변사체로 발견됐다는 점뿐이었습니다. 피해자들 가운데는 트럭 운전사, 전직 보안관, 전직 소방관, 그리고 기업 임원 등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각각의 사건이 서로 무관한 개별 범죄로 보였지만 총기의 사용 방식과 현장 정황, 도난된 차량의 공통점이 드러나면서 경찰은 이 살인들을 하나의 연쇄 사건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경찰은 범인을 플로리다 고속도로 살인범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사건은 점점 전국적인 관심을 끌게 됩니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목격자와 CCTV, 피해자 차량이 발견된 위치 등을 통해 한 여성을 용의자로 지목하게 되는데요. 바로 에일린 워노스였습니다. 범인은 남성이 아닌 플로리다를 떠돌며 살던 한 여성이었던 겁니다. 이 사실은 당시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에일린 워노스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안정적인 거주지나 직업을 갖지 못한 채 미국 남부를 떠돌며 살고 있었습니다. 미시간주에서 미성년 시절부터 절도와 폭력 등 크고 작은 범죄에 연루돼 왔고 성인이 된 이후에는 무장강도, 차량 절도, 음주운전, 총기 불법 소지 등으로 수차례 체포와 가석방을 반복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1981년에는 플로리다에서 총기를 이용해 강도 행위를 하다 징역형을 선고받아 수감됐고 1983년에 가석방되었지만 출소 이후에도 그녀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주로 트럭 운전자나 여행자들에게 접근해 길거리 매춘을 통해 돈을 벌었고 모텔이나 트레일러를 전전하며 살아갔습니다. 1986년에는 플로리다의 한 술집에서 바텐더로 근무하던 티리아 무어를 만나 연인 관계가 되면서부터 동거를 시작하게 됩니다. 티리아와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에일린은 처음으로 한 곳에 오래 머물게 되지만 생계를 위해 매춘을 지속했고 두 사람은 점점 외부와 단절된 고립된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1989년 12월 그녀는 결국 첫 번째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플로리다의 한 고속도로에서 51세 전자상가 업주 리처드 말로리를 만난 것이 그 시작이었죠. 에일린은 도로변에서 그에게 접근해 동승했고 두 사람은 외딴 지역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에일린은 말로리를 총으로 쏴 살해했습니다. 그녀는 이후 피해자의 차량과 소지품을 챙겨 도주했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돈을 노린 살인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이런 범행을 점점 주저없이 반복하게 됩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도로에서 그녀를 차에 태운 뒤 외딴 곳으로 향했고 그녀는 비슷한 방식으로 총격을 가해 살해한 뒤 차량과 물건을 훔쳐 생활비를 충당했습니다. 에일린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범행 전후의 행동에서 점점 더 침착하고 계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살인은 그녀의 생존 수단이자 동시에 삶의 방식으로 굳어져 갔던 겁니다. 경찰은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살인사건 현장을 면밀히 조사하면서 공통된 패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총격의 방향,
피해자들의 실종 경로, 그리고 버려진 차량의 위치가 서로 묘하게 연결되어 있었죠. 또 피해자들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 주변에서 에일린의 흔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일부 목격자는 고속도로 인근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던 낯선 여성을 봤다고 증언했고, CCTV에서도 비슷한 인물이 포착됐습니다. 결정적인 단서는 피해자들의 차량과 신용카드 사용 기록에서 나왔습니다. 도난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인물, 그리고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한 인물이 모두 에일린 워노스로 좁혀지게 된 겁니다. 여기서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생각하는 의문이 있죠. 현장에서 지문을 채취했으면 바로 잡을 수 있었던 거 아닌가 하고 말이죠. 하지만 당시 미국은 한국처럼 전 국민의 지문을 등록해두는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범죄 전력이 있거나 군 복무자, 이민 서류 제출자 등 일부만 지문이 수집되어 있었고, 지문 자동 조회 시스템도 지금처럼 전국적으로 통합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지문을 확보하더라도 그 지문이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사람이면 신원을 바로 확인하기는 어려웠죠. 에일린의 경우 과거 전과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지문이 보조적인 단서로 활용될 수 있었던 것이지, 지문만으로 그녀를 곧바로 특정한 건 아니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그녀의 지문과 함께 피해자들의 카드 사용 기록과 차량 이동 경로, CCTV,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서 용의자를 좁혀나갔던 거죠. 경찰은 그녀의 동선을 파악해 데이토나 비치의 술집 일대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기 시작합니다. 에일린은 사건 이후에도 그 지역에 자주 모습을 드러냈고, 특정 술집을 반복적으로 찾는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은 그녀가 다시 그곳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보고 잠복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991년 1월 9일, 예측은 그대로 들어맞았습니다. 데이토나 비치의 한 술집의 모습을 드러낸 에일린. 경찰은 그녀의 신원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뒤 위장 수사를 통해 체포하는 데 성공합니다. 체포 이후 수사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은 동거녀 티리아 무어였습니다. 경찰은 티리아의 신병을 확보한 뒤 그녀에게 공범 혐의 가능성을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일부 차량을 함께 사용한 정황과 사건 직후 함께 있었던 상황 때문에 그녀도 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티리아에게 협조하지 않으면 당신 역시 기소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그녀는 결국 경찰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녀는 신변 안전 보장을 조건으로 에일린과 전화통화를 하며 자백을 유도하는 녹취 작전에 참여하게 됩니다. 티리아는 통화에서 마치 자신도 수사망에 걸릴 수 있다는 듯이 울먹이며 사실대로 말해줘야 내가 살 수 있어라는 뉘앙스를 흘렸습니다. 몇 차례의 통화 끝에 에일린은 결국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게 되고, 이 녹취 내용은 재판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제출됩니다. 이 순간은 수사의 흐름을 완전히 뒤집는 결정적 전환점이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에일린의 반응은 매우 복잡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티리아를 감싸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지만 점차 그녀가 경찰의 협조자였다는 사실이 명확해지자 깊은 충격과 배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에일린에게 티리아는 단순한 동거인이 아니라 몇 년 동안 전적으로 의지해온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녀는 여러 인터뷰에서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말하며 여전히 미련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을 표출했습니다. 가장 믿었던 연인이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은 에일린에게 깊은 상처로 남게 됩니다. 수사 결과 그녀는 피해자들의 신용카드와 자동차를 이용해 이동하거나 생활비를 충당해왔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범행 동기를 금전 목적의 계획적 살인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에일린은 조사 과정에서 자신을 해치려는 남성들에 대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현장 정황과 피해자의 특성을 볼 때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에일린 캐럴 워노스는 1956년 2월 29일 미국 미시간주 로체스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삶은 태어날 때부터 불안정한 기반 위에 놓여 있었죠. 어머니였던 다이앤은 14살의 미혼모였고, 아버지 레오 피트먼은 소아성애자라는 중범죄로 수감 중이었습니다. 그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1969년 감옥에서 자살했습니다. 에일린은 태어나면서부터 사실상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한 상태였고 5살이 채 되기도 전에 어머니가 집을 떠나면서 오빠 키스와 함께 조부모의 손에 맡겨집니다. 하지만 조부모의 가정이 그녀에게 안정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할아버지 로리는 아주 권위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인물이었고 집안은 늘 긴장감이 감도는 공간이었습니다. 외할머니는 무기력하고 소극적이어서 어린 에일린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죠. 에일린은 어린 시절부터 할아버지 로리로부터 성폭행을 지속적으로 당해왔고 할머니 또한 이를 알면서도 제지하지 못했습니다. 에일린에게 집이란 안식처가 아닌 공포의 장소였던 거죠. 학교에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에일린은 어릴 때부터 문제아로 낙인 찍혔고 친구들 사이에서 따돌림과 학교 폭력을 당했습니다. 집에서는 의지할 어른이 없었고 학교에서조차 에일린은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무렵부터 잦은 결석이 이어졌고 그녀는 결국 문제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미국 사회의 시스템은 이런 가정 환경이나 아동의 방임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개입할 구조가 거의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교사나 지역 경찰이 그녀의 상황을 알고도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에 그녀는 점점 고립되어 갔던 겁니다. 10대 초반부터 에일린은 집 밖에서 시간을 보내는 날이 많아졌고 담배와 술, 약물에 노출되면서 학교 생활도 졸업하지 못한 채 결국 14세 무렵 집을 나와 거리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미시간의 시골 지역과 공업지대는 청소년 복지나 가정폭력 개입 제도가 매우 취약했고 부모가 아이를 방치하더라도 제도적 개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보호받아야 할 시기에 어른의 무관심과 폭력 속에 방치된 채 길거리에 내몰린 에일린. 물론 이러한 배경이 그녀의 범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이후 그녀가 사회와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게 되는 과정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1992년부터 1993년 사이 진행된 재판에서 에일린 캐롤 워노스는 7건의 살인 혐의 중 6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그녀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언론은 이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자 연쇄살인범이라는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그녀는 변호인과 충돌하거나 돌발 발언을 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언론 인터뷰에서도 세상에 대한 극단적인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에일린은 이후 10년 동안 사형수로 수감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 기간 동안 여러 다큐멘터리와 인터뷰에 등장해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복적으로 정당성을 주장했지만 점점 더 불안정한 발언을 쏟아내며 정신 상태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2002년 10월 9일 플로리다 레이포드 교도소 에일린 워노스의 사형은 주사 방식으로 집행됐고 불과 6분 만에 끝났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감정에 큰 동요를 보이지 않았고 나는 태양과 함께 돌아올 거야 라는 말을 남기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녀의 삶과 범죄는 2003년에 영화 몬스터로 제작되어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에일린 워노스는 분명 7명의 생명을 앗아간 연쇄살인범이었습니다. 그녀의 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의 잔혹함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그녀가 자라온 가정은 폭력과 방임 속에 방치되어 있었고 사회는 그 현실에 제때 개입하지 못했습니다. 당시의 복지 시스템은 허술하기 그지없었고 도움의 손길이 닿지 않는 아이들은 결국 거리로 내몰린 채 어른이 되어갔습니다. 에일린의 삶은 개인의 선택과 책임 위에 사회가 외면했던 틈과 무관심이 겹쳐 만들어낸 비극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넘어서 그 이면에는 우리가 외면했던 질문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시절 누군가가 조금만 더 일찍 손을 내밀었다면 그녀의 삶은 달라질 수 있지 않았을까? 이 사건은 단지 과거에 있었던 충격적인 범죄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사회가 어떤 시선을 가져야 하는지를 조용히 되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1년 만에 7명의 남성을 살해하며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자 연쇄살인범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 에일린 캐롤 워노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